네, 안녕하세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0일 초반대인 것 같은데, 이제 마시면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은 이렇게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세세하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선거 후보 등록은 5월 12일부터인데, 지금 예비 후보가 오늘 4월 11일 기준으로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특색 있는 분, 각 당에 한 분씩 제가 초청할 건데요. 일단 정의당의 우리 김정우 후보님, 독산 234동 나선거구에 좀 등록했는데요. 모시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어떻게 네. 네. 후보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네, 이번에 금천구 구의원 선거 나 선거구에 독산 234동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정의당의 김정호라고 하고요. 지금 사무금융노조 선전홍보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또 전에 청년유니온에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후보니까 일단 지방선거 출마의 변 몇 출마했어요? 네, 제가 이제 지금도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네네. 있고 그 전에도 청년유니온 일을 하면서 그 청소년 사업팀장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일하는 청소년들이 뭐 체불임금을 받거나 이런 부당한 대우 받았던 거를 이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좀 약자들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청소년들도 체불임금이 맞나요? 네, 상당히 많죠. 왜냐면은 이게 취업 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좀 사업주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최저임금을 위반한다거나 뭐 각종 수당을 안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네. 사실 저도 사실 이렇게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걸 대체적으로 이제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 그 사장이 월급 안 준다거나 뭐 이렇게 월급이 얘기한 것보다 적다. 계약자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한두 번 제가 얘기해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처리해 주는 네. 처리 해결사. 네, 해결해주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 일단 그 구의원으로 출마하셨으니까 일단은 지금 지역구는 독산 234동 3일 네. 선거구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거 해서 일단은 구의원을 당선되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역점 사업이 뭡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좀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금천구 내에서 특히 독산 234동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진학을 좋은 데로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만 또 이제 뭐 가정 상황 때문이라거나 혹은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바로 취업을 원하는 그런 네네.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근데 막상 그런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좀 전문적인 취업 교육을 해주거나 이런 기회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더 확대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취업 관련된 데서 좀 네. 이렇게 학생들이 일단 대학은 또 열심히 가서 할 공부도 갈 것이고 그래서 대학은 난 그냥 취업 갈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고용 시장에 그냥 던져진다는 거죠. 요거를 완충지대 같은 거를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요거를 좀 만약에 좀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요거를 좀 추진해 나갈 건지 지금 사실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에 또 이제 약간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원두 네네, 뭐 그런 맞아요. 것도 있고 네. 한두 개가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좀 이거 실행할 건가요? 네,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데일리 로스팅이라는 네네. 카페가 있고 거기가 이제 대한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게까지 지원해줬던 그런 금천구에 좀 우수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자분들과 그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떻게 그런 모범 사례를 만들었는지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청소년 당사자들을 만나서 어떤 취업을 원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요구들을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금천구청과 함께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사실 요거는 전체적인 금천구 전체적인 거죠. 사실 이게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 금천구도 좀 자체 금천구 차원으로 봐도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하고 서울시나 이런 게 좀 차원으로 가야 되긴 하긴 한데 그럼 독산 이동의 지역구로 좀 보게 살펴보면 좀 독산 이동 같은 게 좀 어떤 그러면 좀 이렇게 현안 이렇게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독산 234동 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월 달경에 이제 빌라 베란다가 그렇죠. 붕괴될 예. 뻔했던 네. 그런 위험천만했던 사고가 있었고 또 뭐 독산 234동은 아니긴 하지만 가산동 쪽에는 이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이래서
저는 안전에 대한 거를 또 키워드로 이번에 선거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빌라 베란다 붕괴가 될 뻔했던 게 이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네네. 건물들만 안전 점검하는 게 의무화가 네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그 해당 건물은 이제 31년 된 건물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30년 정도 지나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건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안전 점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확대를 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들 전부 전수조사하게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안전한 그 독산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독산 234동이 독산 2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없는 유일한 동이죠. 네. 그러니까 한 동짜리라도 있나? 한 동짜리가 없나요? 독산 2동? 독산 4동은 한 동짜리가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독산 2동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한데 일단 그 문제에 있어서 일단 안전의 문제 짚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좀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서울시도 뭐 대책을 마련한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 문제랑 좀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게 아까 교육 문제도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금천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문제도 이제 공약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시긴 했는데 현재 금천구를 좀 평가하신다면 좀 어떨까요? 금천구 행정 지금 뭐 유성우 청장을 좀 평가해야 되겠죠. 하여튼 네. 어떻게 평가하고 금천구가 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현 금천구가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이것도 일단은 평가부터 한번 해보죠. 저는 금천구가 뭐 여러 가지 열심히 행정적으로 하고는 계시지만 네. 좀 겉으로 봤을 때 좀 겉만 지금 번지르르해지고 있는 네네.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우려가 좀 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금천구청역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독산 1동 쪽에 이제 아파트도 새로 많이 들어서고 그렇죠. 또 뭐 최근에 이제 병원 그 대형 종합병원 이제 기공식도 열리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깨끗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듯이 이게 그 가운데 시흥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그 빈부격차가 상당히 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흥동 쪽은 특히 또 최근에 재개발 이슈가 들어오면서 일부는 재개발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반면에 세입자분들은 이제 재개발이 안 되기를 바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요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겉으로만 좀 번지르르해지는 거에 초점을 너무 맞추기보다는 과연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독산 2, 3, 4동은 특히나 뭔가 재개발을 하는 그런 방향이라기보다는 현재 필요한 것은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뭐 개보수가 필요하면 좀 그런 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실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집을 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세입자분들이 또 독산동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금천구 전체에도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것보다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게 좀 역풍을 맞았던 게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청년을 비롯해서 좀 취약계층 분들한테는 이 달마다 나가는 주거 비용도 상당히 부담인데 그게 아무리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금액이어서 이런 것들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 개발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기존의 그 부동산 정책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일단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삶의 질을 좀 이게 너무 외형적이다라는 평가 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이게 그러면 좀 우리가 금천구가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주택 문제가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좀 금천구에 좀 그 생각되시는 뭐 이것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어떤 금천구에 지금 공약인 중에서 현안이나 앞으로 이후에 한 뭐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 4년 동안 하시잖아요. 4년이면 2026년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원더키드가 2024년에서 미래 사회 해가지고 우주를 나가시기인데 지금 우주는 못 가고 그래서 하여튼 금천구에 좀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점 있으면 하나 더 말씀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키워드로 내고 있는 게 안전인데 네. 최근에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싶어서 이제 밤에 한번
저희 당원분들이랑 같이 순찰을 돌면서 좀 네. 어떤 환경인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독산 234동에는 특히 골목골목마다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그래서 네네. 그런 데는 뭐 이제 가로등을 좀 LED로 교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또 이제 그 뭐 전봇대마다 비상벨 이런 게 네네.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주민들이 좀 연결망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천구도 최근에 보면은 몇 년 새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처음 뭔가 자기가 원룸에 1인 가구를 구성한다거나 했을 때 비교적 이제 월세나 이런 게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혼자서 사는 뭐 여성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안전하려면 뭐 가로등이나 비상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가장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좀 연결시켜주는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CCTV 뭐 수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네. 거기 평상에 할머니 한 분 앉아 계신 게 제일 낫죠. 네, 네. 사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 들긴 하는데, 일단 좀 그 중앙당 잠깐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8일부터 정의당의 이은주 정치개혁특별위원장님이 지금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주제가 이제 중대선거구 도입 등 정치개혁 실행하라라는 것이 좀 주요 목표인데요.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네. 좀 설명드리면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방선거에 그 저희 금천구로 치면은 네. 구의원, 이걸 이제 기초의원에 해당하는데, 구의원을 금천구에서 총 10명을 뽑습니다. 총 10명을 뽑는데 1명을 비례로 뽑고 9명을 지역구에서 뽑아요. 그러면 9명의 그 구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했을 때, 이거를 금천구 전체에서 9명을 뽑는 게 아니라 금천구를 4개의 선거구로 쪼개서 가나 다라에서 2명, 3명, 2명, 2명 이렇게 뽑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2명을 뽑는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워낙에 거대한 정당이다 보니까 네. 이 2개 정당이 보통 한 자리씩 나눠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예를 들면 뭐 2명, 2명씩 뽑던 걸 지역구를 합쳐서 3, 4명 정도를 뽑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소수 정당,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당들이 이제 3등, 4등까지는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구의회에 있는 구의원의 구성과 정당이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2인 선거구로 쪼개서 그 두 당이 계속해서 그 독과점 형태의 이제 구의회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이랬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더 3인에서 5인까지 가는 그 중대 선거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2인 선거구로 다 쪼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것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이 이제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의지가 있으면은 180석을 국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되게 좀 궁금한 게, 이게 독산 3동 이게 지금 나선거구, 네. 나선거구 같은 경우는 3인 선거구잖아요. 네, 유일하게 근데 3인 선거. 그렇죠.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가져갔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네. 김영석 의원이 좀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때 양당이라고 하는 국힘, 그 단지는 통합미래다, 미래통합당. 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못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게 소수 정당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당의 후보자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제들을 의회나 기초의회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취지긴 한데, 이게 후보들이 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한 당에도,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도 가번, 나번 2번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총 4명, 만약 4명을 뽑게 되면은 좀 안 좋으면 이게 4선거구 4명이 다 이제 민주당 2명, 국힘 2명,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국민의당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복수공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2명의 후보를 한 당에서 내는 거, 요거를 금지하는 게 더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에서도 전략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4명을 뽑는다고 해도 2명 이상의 후보를 내게 되면 그 당의 표가 쪼개지기 때문에 어쨌든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은 복수공천을 하든 안 하든 좀 더 다양성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이런 중대선거구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그 주민들이 사실 요구가 되게 다양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지난번 저희 지방선거 결과도 보면은 그렇고,
다들 1번, 2번만 찍은 것이 아니고 네. 3번, 4번을 찍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3번을 가지고 한 10% 정도의 주민들의 정책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공약을 냈는데 네. 그 10%의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묵살당하게 되는 거죠. 결과로 반영이 안 된다면.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정당들이 기초의회에 들어간다면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보다 더 주민들의 의사와 가까운 그런 의회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그럼 중대선거구는 좀 이렇게 정리가 하고, 그럼 이게 정치개혁 입법 중에서 좀 첨예한 부분이 지금 이 중대선거구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중대선거구로 지금 대표되면서 이제 그게 가장 첨예하게 붙는 건가요? 예, 최근에는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정치권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부터도 계속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결선 투표제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저희가 그냥 계속 그 사표론이라고 하는 이제 1번과 2번이 될 것 같고 3, 4번은 득표가 워낙 안 나오니 3번을 찍고 싶어도 3번을 못 찍고 1, 2번 중에 찍어야만 되는 이런 이제 심리에 쌓이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결선 투표제라는 걸 시행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결선 투표제는 처음에 투표를 다양하게 하고 50% 이상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 1등과 2등을 추려서 1, 2등을 다시 한번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을 원했던 후보도 처음에는 3번을 자기가 찍었다가 그 다음에 1, 2번 중에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것도 계속 거대 양당이 도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선 투표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우리 정치개혁 막 얘기가 있어요. 양당이라 이제 정치개혁,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개혁에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 정치개혁이 이런 것 좀 포함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정치개혁을 한다면 이게 어떤 모습, 만약 금천구의 정치를 개혁한다 하면 이게 어떤 모습으로 좀 이게 표현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주거 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방향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40%가 넘는 그 인구가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구의회에 들어간다면 제가 세입자를 대표해서 뭔가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들어가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구의회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다양한 목소리와 또 힘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좀 후보 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선관위 등록된 거 조사를 아니고 아무튼 한번 읽어드리면, 나이가 젊습니다. 1987년생, 87, 네, 의미가 있는 87. 35세고요. 보시다시피 남성입니다. 그리고 직업에는 노동조합 활동가라고 좀 적어 놓으셨고요. 학력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석사과정 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 사무금융노조 선전 홍보부장, 그리고 전 청년유니원 청소년 사업팀장, 그리고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정의당 금천민생센터장, 그리고 정의당 금천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 이 경력이 나 빠진 거 있다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이제 전에 그 라디오 금천 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 전에 미디어 센터라는 네네. 곳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부천 시민 미디어 센터에서 일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라는 곳에서 네네. 일을 했어서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일을 그 대학교 때 전공으로 하다 보니 그 후에는 이제 미디어 센터라는 공간에서도 일을 했었는데, 미디어 센터가 지금 금천구에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금천이나 이제 그 지역 언론사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제대로 하고 이제 시 차원에서도 뭐 지원을 할 수 있고, 네네. 그런 미디어 센터가 좀 설립이 돼서 그러면 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은 좀 정책과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전공을 살리는 분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전혀 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하여튼 이런 미디어 얘기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까 이제 지업 창출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미디어 센터가 저희도 이제 사실 그런 거 만들어 전에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험해봤으니까 그게 부천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게 좀 제일 주민들 입장에서 좋은가요? 그런 거지 만들어지면. 이건 질문지가 없던 대답인데. 네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요새도 뭐 유튜브다 뭐다 해서 이제 영상을 찍거나 네. 뭐 라디오를 만들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데 막상 이거를 체계적으로 배울 곳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뭐 초등학생 어린이들이라거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이런 미디어를 배우고 또 이제 개별로도 이런 미디어 기기나 이런 데에 되게 친숙한데 이제 중년 이상 넘어가게 되거나 뭐 어르신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를 어디서 배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좀 공적 기관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그 목소리를 담아서 좀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하면은 그거를 만드는 이제 당사자분들한테도 좋고 네. 또 이제 지역에서도 저희도 뭐 예를 들면 병원을 짓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구청이 직접 막 세세하게 다루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지역의 미디어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좀 더 지역 정치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항상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당선되면 꼭 한번 네. 다른 분들도 당선되면 교센터 좀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양력이 있었는데 좀 궁금한 게 금천 민생센터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 월세 전월세 네. 상한제 서울시절에 만들자고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좀 네. 거리에서 서명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네. 그때 서명이 다 끝났죠? 이게 청원이 진행된 거죠? 네, 요거를 이제 서울시 그 권수정 의원님께 네네. 이제 전달을 드렸고요. 네, 이제 전체 서울시 전체 서명들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월세 상한조례라는 게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재계약을 할 때 기존의 금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네. 지금 도입되어 있는 정책이 이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5%보다도 더 낮게 이제 조례를 만들면 책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저희 정의당의 권수정 시의원께서 이것을 5%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물가 상승률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많은 이제 시민 뭐 전문가나 이런 기구를 좀 만들어서 그 상승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조례 이제 청원 서명이었는데요. 네네. 네, 저는 이제 금천의 민생센터장으로서 금천구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이제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청소년 유니언 청년 사업팀 같은 경우 이제 금천구도 이제 그런 아마 활동을 배경으로 약간 이제 그런 정책,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금천구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질문지 없는 질문을 해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네. 하여튼 이렇게 좀 그런 사업 경험 속에서 이제 지금 지역구 돌아봤을 때 일단 금천구 청소년들을 동네에서 만난 것을 때 이제 어떤 게 좀 이렇게 필요한 드는 생각은 좀 어떤 건가요? 금천구의 청소년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을 깊게 가질 만한 그런 매개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도 미디어 센터 같은 것도 네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금천구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현실이 이제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들께서 금천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좋은 학교를 보내려는 네네. 그러한 현실들이 아직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금천구에서도 청소년이 어떤 이제 관심과 꿈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시켜주고 그 뒤에 이제 그게 진학이 되었든 취업이 되었든 좀 미래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불분명하다 보니 좀 방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각자 자기 꿈을 좀 탐색하고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정책들 같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개인정보, 개인 그 양력을 좀 살펴보는데 일단 이런 걸 종합해서 독산 이산소동의 구현은 우여한다. 왜? 그래서 이것이 김정우의 힘이다. 어떤 게 최고의 강점일까요? 네, 제가 이제 전에 그 저희 정치살롱 선언식 네. 기자회견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선거운동 기간에 저희가 그냥 명함만 뿌리는 게 아니고 진짜 좀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상인분들한테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에서 임대료 지원 사업이 나오는 사업을 홍보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상인의 그 식당의 어르신 사장님께서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1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을 받으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청년 유니온에서 활동할 때도 청소년들이 이제 임금체불 받은 거 이제 조사를 해서 한 웨딩홀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노동 상담을 통해서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고 뭔가 먼 미래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해야 되지만 당장에 오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서 바로바로 실행하는 그런 구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일을 찾아서 네. 하는 그런 구의원, 이것이 김정우의 힘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산인 산동 주민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마무리할 건데,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었다. 아니면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한 금천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지역 주민분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듣는 그런 구의원 되도록 하겠고요. 네. 또 금천구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금천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가름되는 거 아니면? 네. 마지막 질문을 주민들, 해버렸네요. 어떻게든 독산이도 주민들에게 특별히 꼭 네. 집어서 말씀 한번 하시죠. 마무리하시죠. 네. 네, 지금 깨끗한 정치로 안전한 금천 만들겠다 하면서 후보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천구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안전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또 만족하는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금천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튼 그러면 지금 정의당에서는 지금 유일한 후보님이 되시는 거죠? 네, 금천구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전체 후보에서 유일한 후보가 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